안녕하세요, 더그림 김주영입니다. 오늘은 연필을 이용해서 간단한 정물 스케치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를 진행하실 때 어느 부분을 먼저 신경을 써야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시켜 나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기초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릴 정물의 이미지입니다. 항아리와 과일이 함께 놓여져 있는 정물의 표현인데요. 자, 여기에서 가장 처음에 진행을 시켜야 되는 부분은 가장 커다란 물체의 위치를 먼저 잡아주는 거예요. 구체적인 형태를 그린다기보다는 일단 내가 그리려는 항아리의 크기를 먼저 설정을 해주세요. 어느 정도 크기로 어느 위치에 집어 넣을지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먼저 해주는 거예요. 자, 일단 종이 안에 안정적인 물체의 크기를 설정을 해줘야겠죠. 저는 항아리의 크기를 대략적으로 이 정도의 크기로 이 위치에 넣기로 정했습니다. 자, 이제 이 위치에 맞춰서 항아리가 가진 비율을 설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진행해야겠죠. 자, 전체 넓이와 높이에 대한 비율이 정사각형보다는 세로 쪽의 길이가 약간 더 긴 형태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타원의 형태를 그려줘야 되는데요. 윗부분 타원의 넓이는 몸통의 형태보다는 약간 좁은 듯한 느낌이네요. 일단 대략적인 형태, 아래쪽으로 살짝 좁아지는 기본 구조를 만들어 주시고요. 자, 윗면에 크게 돌아가는 타원의 형태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크게 돌아가는 위쪽의 타원의 형태는 넓이의 비율이 아래쪽의 단의 두께보다 훨씬 넓은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아래쪽 단의 넓이, 위쪽의 타원의 비율의 넓이도 가볍게 설정을 해줬습니다. 자, 이제 몸통의 형태도 곡면의 스케치로 변형을 시켜줘야겠죠. 크게 돌아가는 곡면의 형태를 가볍게 잡아주시고요. 처음에 잡았던 가장 넓은 형태가 타원의 가장 최고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위아래로 자연스럽게 둥글게 돌아가는 형태의 표현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항아리 앞쪽에 과일이 놓여져 있기는 하지만 처음에는 항아리의 전반적인 형태를 모두 다 그려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이는 형태만 그리게 되면 형태가 좌우의 대칭이 맞지 않고 틀어지게 될 확률이 높아져요. 처음에는 항아리의 중심축에 맞춰서 좌우 대칭의 기본 형태를 먼저 잡아주는 것이 중요해요. 자, 좌측에 손잡이가 달려있죠. 손잡이가 붙을 위치를 그려주시는데 일단 손잡이가 붙을 기울기의 축을 먼저 설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기울기로 손잡이가 달려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주시고요. 먼저 그려진 항아리의 위쪽 넓이에서 손잡이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도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죠. 대략 손잡이와 떨어진 거리는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중심축을 기준으로 손잡이에 두께를 붙여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긴 직선을 사용해서 큰 꺾임과 기본적인 구조의 커다란 특징을 먼저 설명해 주는 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항아리가 들어갈 크기와 위치를 대략적으로 설명을 했고요. 자, 이제 이 항아리를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과일의 위치도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항아리 앞쪽에 있는 과일을 먼저 그려볼까요? 대략 항아리 중심축 정도까지 위치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뒤쪽으로는 항아리보다 조금 더 튀어나와 있는 위치네요. 어느 정도까지 위쪽에 겹쳐져 있는지 아래쪽 끝나는 형태와 비교를 해주시면서 떨어진 정도의 높이를 체크해 주시고요. 아래쪽으로도 과일이 들어갈 기본적인 위치, 상하 좌우의 커다란 넓이의 비율을 먼저 잡아주세요. 이 안에 타원의 형태를 가볍게 그려주시면서 과일이 가진 형태적인 특징과 비율을 하나씩 설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직선을 활용해 주시면서 커다란 꺾임의 위치들을 하나씩 체크를 해주세요. 자, 가운데 움푹 파인 형태 위치도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죠.
자, 이렇게 항아리 앞쪽에 놓여진 과일의 크기와 위치를 설정을 해줬습니다. 자, 항아리에서 떨어진 간격을 보면 굉장히 가깝게 붙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떨어진 위치를 먼저 체크해 주시고요. 가장 아래 지점 평선으로 연결을 시켜보면 앞쪽에 있는 과일 꼭지 부분보다는 살짝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가장 낮은 지점, 손잡이에서 그대로 수직으로 내려왔을 때의 위치가 대략 중심의 위치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떨어진 넓이를 체크를 해주세요. 윗부분은 항아리의 몸통의 형태의 중심선 정도에 거쳐서 지나가는 위치네요. 자, 이렇게 토마토가 들어갈 위치도 가볍게 찾았고요. 이 안에 타원의 형태를 그려주시면서 구체적인 형태를 찾아 나가시면 됩니다. 중심 위치도 살짝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앞쪽에 천의 위치도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죠. 천이 들어갈 위치는 항아리 앞부분을 살짝 가리는 정도의 위치가 들어가고요. 큰 꺾임의 주름이 토마토와 어느 정도 떨어져서 지나가는지 위치를 보여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천의 가장 낮은 부분의 위치, 수직으로 생기는 어둠의 형태를 따라서 꺾임을 긴 직선을 활용해서 크게 찾아주시는 거예요. 앞쪽의 천의 위치는 이 정도 위치에 잡아주면 될 것 같고요. 자, 어둠의 커다란 꺾임의 흐름들을 하나씩 찾아주세요. 자, 처음에는 긴 직선을 활용해서 크게 직선의 꺾임만 찾아주셔도 기본적인 형태의 표현이 쉽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너무 작은 형태를 처음부터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눈에 보이는 가장 커다란 형태의 꺾임을 먼저 찾아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길게 천이 쭉 연결돼서 뒤쪽으로도 형태가 나오겠죠. 자, 이 정도가 천이 들어갈 위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처음에는 긴 직선을 활용해서 대상이 가진 크기와 위치를 먼저 체크를 했습니다. 이제 대상이 가진 형태의 구체적인 모양과 스케치를 진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항아리와 같은 인공물의 형태를 그려주실 때는 구조와 좌우 대칭의 형태가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이런 원기둥 기본 베이스로 된 형태와 같은 경우는 중심축을 하나 잡아주시고 그 중심축에 맞춰서 좌우의 모양의 대칭을 잡아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은 형태를 잡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자, 안쪽에 어둠의 형태도 있죠. 어둠의 위치도 가볍게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곡면의 위치를 가볍게 찾아주시고 외곽의 형태도 보다 정확하게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형의 형태이기 때문에 위쪽에도 돌아가는 원기둥의 기본적인 구조를 설명을 해주시면 항아리가 가진 형태적인 특징이 보다 정확히 전달될 수가 있어요. 아직 제가 어둠의 명암 표현은 진행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림자와 물체의 형태 위주로 스케치를 정확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잘 그리기 위해서 명암의 표현이 너무 빠르게 진행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결국엔 정확한 형태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명암을 잡아주시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틀린 형태일 확률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형태를 정확히 다듬어 내신 뒤에 어둠의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중심축을 기준으로 해서 움푹 파인 형태의 구조가 정확히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볼륨의 형태를 가볍게 만들어 주시고요. 큰 형태가 어느 정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작은 형태의 구체적인 특징들을 하나씩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항상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건 큰 형태에서부터 작은 형태로 그려 나간다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뭔가 표현적인 요소를 빠르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작은 형태가 일찍 스케치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작은 표현은 가장 나중에 그린다 생각을 해주셔야 정확한 형태, 커다란 구조를 틀리지 않고 진행해 주시기가 쉽습니다.
자, 이제 물체가 가진 형태의 특징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물체 때문에 만들어지는 그림자의 위치도 잡아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림자의 스케치도 하나씩 꼼꼼하게 만들어 주시면서 이제 어둠의 명암 표현도 가볍게 진행을 시켜 보도록 할게요. 크게 꺾이는 부분의 형태를 조금 더 강하게 강조를 시킬 거고요. 빛을 받지 못하는 부분의 어둠의 표현도 가볍게 해칭선을 사용해서 명암의 표현을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형태 위에 정확한 명암의 표현이 함께 진행이 되면 대상이 가지고 있는 구조와 입체의 느낌이 보다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어요. 정확한 스케치 과정 이후에는 명암의 표현까지 진행을 해서 보다 확실한 스케치 표현으로 마무리를 시켜보세요. 가장 강하게 어둠이 흐르는 부분의 명암 표현을 정확히 잡아주시고요. 어둠 안쪽에서 생기는 반사광의 흐름도 가볍게 형태를 잡아주시면 나중에 색감을 표현해 주시는데 보다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자, 항아리 안쪽에는 사물이 비치는 표현도 살짝 잡아주시면 좋겠죠. 톤의 색감 대비 정도에 따라서 스케치의 진하기의 정도도 다르게 표현을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강한 부분은 스케치의 선도 더 강하고 힘있게 표현을 해주시고요. 약하고 연하게 보이는 물체의 표현은 스케치도 똑같이 연하게 가볍게 표현을 해주시면 좋아요. 명암 표현이 가볍게 진행이 되니까 대상이 가지고 있는 입체감의 느낌이 훨씬 더 정확하게 전달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스케치는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진행을 해주실수록 나중에 색감의 표현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초보자분들일수록 스케치 표현에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아요. 스케치가 잘 나오면 그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훨씬 손쉽게 사실적인 이미지의 느낌을 연출해 줄 수가 있어요. 스케치를 조금 대충 하고 색감을 표현하면서 구체적인 표현들을 더 만들어 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스케치 표현이 정확히 나오지 않는다면 명암의 표현을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도 어려워져요. 그래서 보통 스케치를 정확히 그리지 않은 분들의 그림을 보면 마무리까지 진행을 하셔도 완성도 있는 결과물을 얻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과정인 이 스케치 과정에서 부터 조금 더 꼼꼼하게 진행을 하신다면 훨씬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얻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오늘은 정물의 표현, 스케치를 진행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스케치를 진행해야 되고 어디까지 명암의 표현을 진행해야 될지 초보자분들이라면 그 방향성을 정확히 알기가 어려우셨을 거예요. 진행하는 방식에서부터 스케치의 표현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 정확히 연습을 해보시고요. 보다 쉬운 연필 소묘 표현이 될 수 있도록 꾸준하고 반복적인 연습을 해보시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